오늘은 11일차, 며칠차? 11일차 도대체 이 도함수를 방정식과 어디에 이렇게 주어진 방정식과 어디에서 이렇게 부등식에서 부등식이 도함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거기에 응용되는 문제들을 몇 개를 풀어볼까요? 뭐라고요? 도함수가 어디에 이렇게 방정식에 어디에 이 방정식에서 도함수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방정식의 도함수가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는 부등식에서도 도함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부등식에서는 도대체 도함수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은 방정식에서 도함수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천천히 탐구를 해 보자고. 자, 1번 방정식의 활용 뭐를? 미분을? 아, 그렇군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봐봐. 첫 번째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별표 300개. 몇 개? 방정식 읍수. 중요한 거니까 조금 밑줄을 쳐야 되겠지? 자,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수능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부분이니까 별표 이렇게 300 몇 개, 별표 이렇게 300 미쳤군요. 730개요. 730개. 자, 그럼 보겠습니다.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자, 방정식이 fx가 는 0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요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밑줄 요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함수. 왜 갑자기 함수가 나왔어? 함수 y는 fx 누구요? 요 y는 fx랑 y는 이렇게 fx랑 누구랑 무슨 축? 요 x축과의 교점의 개수랑 같다. 선생님 생뚱맞게요? 아니야.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진짜요? 진짜.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자,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를 배우면서 이렇게 fx가 이렇게 0이라고 나왔죠. 0. 얘를 두 개로 쪼갤 거야. 이 녀석을 몇 개로 쪼갠다고? 두 개로 쪼개. 한 녀석 이렇게 두 개로 쪼갠다. 쪼개. 자, 그럼 어떻게 쪼갤 거냐면은 얘를 하나는 y는 이렇게 fx, 하나는 y는 fx 이렇게. 또 하나는 y는 이렇게 0, 이렇게 0 이렇게 쪼갰어.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처음에 주어진 요 fx가 0이 나왔으니까 얘는 방정식. 인정. 요 파란색은 뭐다? 이렇게 y는 나왔으니까 얘는 함수. 뭐라고요? y는 0이 나왔으니까 함수. 그런데 요 y는 0은 다른 말로 바꿔 쓰게 되면 얘는 어떻다? y는 0이 나왔으니까 무슨 축? 이렇게 x축. 그렇죠. 그러면은 요 파란색 두 개의 함수를 이렇게 연립한 거. 뭐 한 거? 이렇게 연립한 녀석이 요 위에 주어진 뭐다? 요 위에 검은색으로 주어진 방정식이 될 거 아니냐.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어진 방정식을 두 개의 함수로 혹은 두 개의 함수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바꿔 쓸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될까요? 리얼리?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주어진 방정식 이번에는 뭐가 나왔다고? fx랑 gx랑 같대. 이렇게 요 fx랑 gx랑 같게 되는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누구의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의 함수. 누구? y는 fx랑 누구요? y는 이렇게 fx랑 누구랑? 그렇지. y는 이렇게 gx. y는 이렇게 gx의 그래프에 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랑 같대요. 두 번째 거 주어진 방정식을 두 개 함수로 쪼개는 거 이해가 될까? 되겠지. 어떻게 가능할까? 진짜 요거 말이야. 요거 주어진 녀석 이렇게 주어진 녀석 어떻게 두 개 함수로 쪼개라.
두 개 함수로 쪼갤 거니까 하나는 y는 얼마? y는 이렇게 fx. 이 녀석이랑 또 하나는 y는 이렇게 gx. 요 두 개를 뭐 한 거다?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연립을 한 거다. 뭐 한 거라고? 연립. 그럼 연립의 의미가 교점을 찾는 거였으니까. 인정.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떠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는 무조건 뭘 해라? 그래프를 그려라. 뭘 하라고? 그래프를 그려라. 뭐 한다고? 그래프를 그리라고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구하는 문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판별식을 지우고, 뭘 지우라고? 판별식을 지우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그래프를 그려라. 뭐 하라고? 그래프를 그려라. 몇 번 약속을 했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그래프를 그려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래프를 그려라. 뭘 그래라? 그래프를 그래라. 무조건 뭘 그래라?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라. 이렇게. 괜찮겠습니까? 그래프를 뭐 한다고? 그래프를 그려. 됐지? 진짜? 확실히? 자, 그러면 밑에 거 갑니다. 쭉 내려가. 이번에는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자, 왜 여기에서 3차 방정식을 특별 취급하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극대 극소 혹은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대부분의 함수가 몇 차 함수? 3차 함수를 상당히 많이 건드렸지. 몇 차 함수를? 3차 함수를 많이 건드렸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요 3차 방정식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괜찮죠? 리얼리? 자, 여기에서는 근을 판별을 하고 나왔으니까 근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을 판별을 해보래요. 자, 주어진 3차 함수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어진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읽어볼까? 주어진 3차 함수 fx가 이렇게 극값을 가질 때, 뭘 가져? 극값을 가질 때, 주어진 3차 방정식의 근, 뭐라고요? 주어진 3차 방정식의 근은 뭘 이용해서? 극값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대요. 1번과 2번과 3번이 나왔는데, 자, 첫 번째 거는 어떠한 조건이 나왔냐면은, 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의 부호가 뭐가 나왔대? 음수가 나왔다면서.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뭐다? 반대란 얘기지.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자고. 이렇게 쭉 그려봤더니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은 어떻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반대니까 나 극대값이 양수, 극소값이 음수가 나오게 되면은 3차 함수가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주어진 3차 함수는 x축과 몇 군데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한 군데, 서로 다른 두 군데, 서로 다른 몇 군데,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만나겠죠. 아, 그렇군요. 주어진 3차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 주어진 3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몇 개 실근, 서로 다른 이렇게 세 실근, 몇 실근? 세 실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진짜? 자, 두 번째 거는 뭐가 나왔는데? 두 번째 거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이 나왔네. 뭐야?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극대값 또는 극소값 둘 중에 하나가 0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x축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x축이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만약 극대값이 0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요 극대값이 0이 나왔고 요 극소값은 얼마인지 몰라. 자, 같은 방법으로 3차 함수가 이렇게 돼도 어떻게 이렇게 돼도 이번에는 뭐가? 이번에는 극대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요 극소값이 얼마 나왔대? 0이 나왔잖아. 아, 요런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지.
인정?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렇죠. 얘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의 중근과 뭐 이렇게 하나의 무슨 근? 중근. 왜 접하니까 중근과 다른 하나의 실근, 다른 이렇게 하나의 뭐? 하나의 이렇게 실근 가능해요? 진짜? 리얼리? 이런 식으로 근을 판별할 수가 있겠네. 리얼리? 진짜로? 확실히? 자, 세 번째 거는 뭐가 나왔습니까? 세 번째 거는 이렇게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뭐라고? 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의 부호가 양수가 나왔지.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같다는 얘기지. 인정? 자, 그럼 그런 3차 함수의 그림을 대충 그려봤더니 막 이렇게 x축, 무슨 축? x축을 잡아주시고 아이고 x축은 반듯해야 돼. 반듯 이렇게 x축. 뭘 잡죠? 이렇게 x축을 잡아주시고 갑니다.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자, 첫 번째 그래프는 극대값의 부호도 양수, 요 극소값의 부호도 양수가 나왔으니까 두 개를 곱한 녀석의 부호는 양수가 나오겠지. 그럼 두 번째 그래프는 극대값의 부호도 음수, 극소값의 부호도 뭐다? 음수 나왔으니까 두 개 곱한 녀석의 부호가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인정? 자,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면은 뭐가 보인다고? 요 주어진 녀석은 x축과 몇 군데에서밖에 안 만나. 이렇게 한 군데, 몇 군데 이렇게 한 군데, 몇 군데 이렇게 한 군데에서밖에 안 만나니까 얘는 실근이 몇 개밖에 없다. 실근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 몇 개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나의 실근과 뭐가 나온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어떻게 이렇게 허근. 무슨 근? 서로 다른 두 개 허근.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인정? 이게 뭐야? 선생님. 조금 전에 우리가 그래프에서 우리가 어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는 그래프를 이용하라면서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는 뭘 이용해라? 그래프를 이용해라. 실근의 개수 판단할 때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맞아. 그게 기본이야, 기본. 하지만 3차 방정식에서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기본이긴 한데 이거와 같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을 이용해서도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가 있다고. 인정? 가능해? 어디에서? 3차 방정식에서. 되겠지? 리얼리. 자, 그러면은 다시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왼쪽 넘어가 봤더니 자, 이번에는 어디에서? 방정식에서 한번 미분을 이용해 보자고. 그렇군요. 방정식, 미쳤군요. 선생님, 한글도 못 읽어요? 미안합니다. 부등식. 잠깐. 선생님이 잠깐 딴 생각을 했어. 참, 미쳤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요 부등식에서 도대체 미분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자, 어떤 함수 fx가 어떤 주어진 구간에서 뭐가 나왔다고?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fx의 값이 0보다 크대. 이 녀석이 성립함을 보인대. 와, 이거는 요 맨 마지막 요 단어 있지? 보인다고요? 아마 느낌상으로 증명하는 느낌이 나잖아. 즉 어떤 구간에서 fx의 값이 누구보다 0보다 뭐 한다고요? 항상 크거나 같음을 보이라면서요. 그러면은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더니, 자, 그래프 갑니다. x축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어떤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구하는 건 요 구간. 얘가 여기를 쭉 잡아서 여기 어딘가 이렇게 여기를 A라고 놓고 우리가 보이는 게 뭘 보일 거냐면은 함수 fx가 y는 fx가 이 녀석이 어디에서 이렇게 x가 누구보다 클 때 x가 a보다 큰 쪽에서 f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래. 그럼 우리는 뭐만 보이면 되냐면 잘 봐봐. 그럼 x가 a보다 큰 쪽이니까 그래프에서 요거잖아. 요 부분이잖아. 이 부분에서 fx가 누구보다 큰 거, 요 fx가 이렇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쏘리. 우리가 보이는 게 뭐였었지? 여기에서 요 fx의 값이 누구보다 크다고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려면은 요 빨간색으로 주어진 요 빨간색 그래프에서 요 부분이 어디 여기 있지 요거 얘가 무슨 값이냐? 얘가 최소값인 거 보여? 무슨 값? 최소값. 아 그러면은 이 녀석의 최소값이 fx의 최소값이 이걸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만 보이면 되냐면은 이렇게 fx의 무슨 값? 요 fx의 최소값이 무슨 값이 이렇게 요 최소값이 누구보다 큰 거 얘가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보이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인정? 확실히? 자, 어떤 구간에서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려면은 어떻게 해라? 주어진 구간에서의 무슨 값이 요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라. 인정. 당연하겠지. 그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 어떤 함수가 최소값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어떤 함수가 최소값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 아, 그 질문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여기가 x축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a야. A. 자, 조심할 건 이겁니다. 이거. 자, y는 fx가 어디에서 x가 이렇게 a보다 큰 쪽에서 요 fx의 값이 얘가 누구보다 이렇게 0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 주어진 그래프는 최소값이 있냐 없냐? 얘는 최소값이 없잖아. 왜? x가 0보다 큰 쪽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그럼 얘는 최소값이 없지.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뭘 보이면 되냐면은 이거를 보이면 됩니다. 좀 어려워요. 자, fx가 이 녀석이 이렇게 증가함을 보이고 뭐라고 보이라고 얘가 증가함을 보이고 이렇게 얘를 증가함을 보이고 거기다가 뭘 더할 거냐면은 fx가 증가함을 보이게 되면은 주어진 녀석은 a에서 선생님 a인데 여기가 0이 나왔는데요. 미친 선생을 봐라 아주. 미안합니다. 여기 고쳐 써봐요. x가 0보다 큰 쪽이 아니라 이쪽이 아니라 어디에서 여기 어디 여기 a 이렇게 자, x가 a보다 큰 쪽에서 나왔으니까 fx가 우리가 증가함을 보이게 되면은 주어진 녀석은 x가 a에서 최소가 되겠지. 뭐라고요? x가 a에서 최소가 될 거 아니냐. 인정할 수가 있냐? 왜? 우리가 방금 뭘 보였대? 우리가 방금 fx가 증가함을 보였으니까 fx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였으니까 x가 a에서 최소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a를 대입한 값이 누구보다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게 되면은 a보다 큰 쪽에서는 얘는 무조건 fx의 값은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인정할 수가 있겠죠? 리얼리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요 부등식의 활용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얘가
증명하는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여러분 시험이랑은 조금 관련이 없기는 해. 뭐랑 관련이 없다고요? 시험이랑은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떠나가지고 원리는 알고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부등식에서 미분이 이렇게 활용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진짜? 리얼리? 자, 그럼 그 밑에 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2번은 뭐가 나왔냐면은 이번에 함수가 몇 개 나왔대? fx와 gx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진 상태에서 항상이 아니지. 어떤 구간에서 fx가 누구보다 크다? gx보다 크대. 이거를 보이래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fx와 gx와 fx 두 개를 보지 말아라. 뭐라고요? fx와 gx를 따로따로 따로따로 보지 말라고요. 선생님, fx와 gx가 따로따로 나왔는데 따로따로 보지 말라니요. 이걸 이렇게 하라고요. 우리가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게 이건데 fx가 누구보다 큰 거, gx보다 큰 거를 증명하고자 하는 건데 이 녀석을 이렇게 쓰지 말고 바꿔 쓰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fx에서 뭘 뺀 모양? fx에서 이렇게 gx를 뺀 녀석이 이렇게 누구보다 큰 거,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렇게 보이라면서. 인정? 이렇게 쓴 다음에 fx와 gx를 따로따로 보지 않을 거니까 요 fx-gx 있죠? 이 녀석을 새로운 함수, 무슨 함수? 요 녀석은 새로운 함수 이렇게 대문자 fx를 치환. 이 녀석이 누구보다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라고. 몇 개로? 하나의 함수, 몇 개의 함수? 하나의 함수로 봐라. 몇 개로 보라고? fx와 gx를 따로따로 보지 말고 치환을 해서 치환을 해서 하나의 함수로 보자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자,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부등식의 활용 파트는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많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다만 오른쪽 부분에 주어진 방정식에서 특히 실근의 개수 구할 때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 구할 때 무조건 뭘 이용해라? 그래프를 이용해라. 뭐 이용하라고?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할 거니까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극대 극소 구하고 최대 최소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는 연습을 지난 시간에 한 거였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연결이 되겠지? 진짜?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유형별로 주어진 문제를 풀면서 방금 배웠던 방정식과 부등식의 미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